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가 이제 제가 그동안에 번역하고 또 이 저술했던 책을 좀 조금씩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뭐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사실 그동안에 책 번역하고 책 쓰는 것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취미생활로 지금 앞에 있는 이것 말고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요 컴퓨터 모니터를 가릴 만큼의 높이로 지금 쌓은 겁니다. 쌓은 건데, 이런 책들을, 중요한 책들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이제 제가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이야기, 일본에 대한 이 책을 번역한 거, 이것을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바로 이 꿈의 섬이라는 책인데, 이 꿈의 섬, 이 책은, 지난 2001년에 이것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사실 미국의 지금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있는 마이클 리치라는 이 교수가 실제로 70년대에 일본에 체류하면서 이것을 썼던 책인데,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 책을 쓰려고, 제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나온 책이 바로 이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그 학과에 환경재난 사례 연구라는 대학원 과목도 개설하고 있는데, 이 책을 쓰려고 자료를 찾다가 만난 것이 바로 이 꿈의 섬, 이 책입니다. 굉장히 우리한테는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그동안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여러 환경재난들, 또 뿐만 아니고 일본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운동까지, 나리타 공항을 만들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책을 쓴 사람이 마이클 리치 또는 마이클 라이라는 말도 발음도 하는데, 이분이 서울대 의대에 와서 이제 강의하고 있대. 이분이 이제 한국에 몇 년 전에 와가지고 저를 찾았죠.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분하고 여러 가지 연락도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걸 한 겁니다. 우선 일본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들으면은, 일본은 사실 요면은 인구가 적어죠.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1억 한 3천만 정도 되죠. 이게 세계 인구인데, 중국이 13억, 14억 그러고, 일본은 세계 12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의 문제는 뭐냐? 너무 이 국토가 좁고, 국토는 세계 62입니다. 이 자원은 아주 빈약하고, 그리고 유례 없이 단시간에 세계의 경제 성장을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3위 정도가 된다 그러죠. 일본은 사실 산업화를 우리보다 한 100년 정도 빨리 했습니다. 1967년도, 우리나라를 흔히 산업화를 62년도라 그러는데, 산업화를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이 서구 열강의 개방 압력 때문에 근대 국가로 개혁을 했죠. 그리고 부국 강병을 그 나라의 생존 전략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나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환경 재난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독일을 그때 독일도 완전히 통합이 안 돼가지고 프러시아라고, 비스마르크가 나오는 그 프러시아를 모델로 이 초등 교육도 하고 병력 의무, 그 다음에 이제 서구식 산업화, 제련 제철 공장, 방적 공장, 배 만드는 조선 공장, 광산, 이런 철, 석탄, 구리, 철도, 무기 제조, 벌써 이제 1800년대 말에 이런 것들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기업을 육성했다. 일종의 정경유착이 이 국가 산업화의 원동력이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청일 전쟁, 여러 가지 러일 전쟁, 만주 침략, 인도 차이나 반도 침략, 그러다 결국은 1941년에 진주막 공격, 이게 가지고 이제 태평양 전쟁, 바로 하와이 진주막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두 개의 원폭 투하로 히로시마에 이거 하나,
그다음 리틀보이라고 이런 거 하나 투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투하하고 9일 날 나가사키에 이런 팬맨이라고 밑에 있는 요 작은 거를 투하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세계 유일의 지금 핵폭탄이 투하된 그런, 그러다가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항복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천황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뭔가면은 참지 못할 일을 참고 견디지 못할 일을 견뎌라. 그런 내용도 이 책에 보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전후 재건으로 지금 한때는 세계 2위 경제대국가, 지금은 3위인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난 환경 문제와 우리가 흔히 일본을 세계 환경 재난의 전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발 산업 국가에 경각심도 주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렇게 많은 환경 재난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경각심도 줬을 뿐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후발 산업 국가들이 하나의 그 거울로 보고 이제 했던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계 환경 재난의 전시장이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뭐 아시오 광산 사건, 우리가 흔히 일본을 2번에 걸친 산업화다. 첫 번째는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있었던 산업화. 두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의 다시 산업화가 일어났다. 그 뒤에 이제 아시오 광산은 제1차 산업화 과정에 1800년대 말에 있었던 아주 드라마틱하고 뭐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책에 나오고, 미나마타 니가다 사건, 이것도 널리 알려진 거죠. 바로 이 수원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이따이 사건, 카드뮴 중독에 대한 거, 요카이치 대기오염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가네미유 사건, PCB라는 유해 물질에 의해 가지고 되는 이런 문제들. 이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또 이 후쿠시마 도카이무라, 바로 이게 지금 후쿠시마는 1999년에 있었던 그 방사 핵 발전소 누출 사건이었고, 후쿠시마는 지난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 방사능 누출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세계의 우리가 환경 재난 전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책의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2001년도에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그 당시에 서울시장도 되시기 전이죠. 그때 이제 추천사를 이 책에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MB 대통령의 추천사가 여기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이 산업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우리가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를 대비해야 된다. 일본은 우리의 하나의 거울로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들었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2001년도에 이 MB 대통령이 이 와태안경 NGO 사무총장을 하시고 총재를 하시고, 제가 이제 그때 이사로 하면서 백두산 천지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MB 대통령의 그 추천사, 상당히 그 성견지명이 환경에 대해서 성견지명이 있었던 분이죠. 그 당시에 벌써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래에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중국에서 우리가 개최했던 국제 환경 문제, 중국에서 이 환경 문제들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런 문제 같은 거를 지금 세미나를 벌써 2001년도에 이런 것들을 중국 가서 실제로 개최했던 뭐 그런 사진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꿈의 섬, 일본의 환경 비극, 일본이 산업화되면서 어떤 환경 비극을 거쳤느냐, 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직도 이 책이 사실은 우리 학교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심이 있는 분은 하고, 이 책도 지금 10,000원 정도, 값도 별로 비싸지 않아요. 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일본에 대한 것들은 구해보면 좋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